그쪽 업계 사람들의 아주 편안한 수다 해시라운지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 다들 잘 지내셨죠? 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선한 눈빛 뒤에 숨어있는 광기 정효준 PM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네, 오랜만이에요. 네, 오랜만이에요. 네. 자, 그리고 가장 정상인인 줄 알았는데 어쩌면 가장 도라이일 수도 있는 바로 그 남자 백은주 기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백근주입니다. 약간은 염세적이고 약간은 시크한 눈빛, 그러나 가장 말 많은 그 남자입니다. 동아님 안녕하세요. 네, 김동환입니다. 별일 없으시죠? 그냥 뭐 요즘에 네.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뭐 물어보면 항상 그냥 뭐 약간 이렇게 되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염세적이시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또 막상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면 가장 말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다가 녹화 끝날 때 보면은 항상 이렇게 90도 돌아 계시잖아요. 네, 이렇게 시작했는데 끝나면 이렇게 끝나잖아요. 방송에 진심인 남자. 그럼요. 예, 아주 재밌는 캐릭터예요. 네, 지금 뭐 이제 한 주 한 주 계속해서 저희 영상들이 이렇게 쌓이고 있는데 뭐 생각보다 반응들이 좋습니다. 네, 뭐 주위에서는 뭐 어때요? 저희 집은 저희 어머니가 제일 애청자신 것 같고. 그래요? 오, 그렇군요. 정작 이제 와이프는 그냥 조금 그냥 또 올라왔어? 이 정도 반응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군요. 어떠세요, 백 기사님은요? 저는 크립토 업계에 아는 사람 소개했던 그 화, 그게 유튜브에 올라가고 나서 네. 되게 주변에 공유를 많이 했어요. 오, 그래요? 그 업계 사람들이 보니까 되게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네, 되게 자랑스럽게 공유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특이하다는 평은 좀 많이 들었어요. 음. 이게 진짜 딴 데 없는 방송이다? 그런 얘기는 그렇죠. 들었습니다. 또 그만큼 정말 다양한 주제들. 다른 방송들에서는 그게 주제가 돼? 라는 정도까지 디테일한 부분까지 저희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기대가 됩니다. 오면서도 오늘은 어떤 이야기들을 나눌지 되게 기대를 하면서 오게 되는 그런 방송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 들어보고 또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보따리를 막 풀어봐야겠죠. 오늘 주제 뭡니까? 네, 오늘 해시라운지 주제는 네. 당신이 잠든 사이에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에. 당신이 잠든 사이에. 이 주제를 던지신 의도는 코인은 사실 주식과 다르게 잠을 자지 않잖아요. 그렇죠. 시장에서. 24시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에 정말 수많은 일들이 벌어진다. 오르락내리락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아닐까 싶은데. 그렇죠. 사실 아침에 일어나서 깜짝 놀랄 일이 많은 게 또 요 코인 쪽 관련 시장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거래소가 아니고 이제 디지털 자산 여러 개 분산이 돼 있기 때문에 그 포트폴리오 어플이 있어요. 예, 뭐 코인게코 뭐 이런 게 있는데 네. 열어서 일단 제 평가액을 확인을 하고 예, 그걸로 이제 아침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날따라 이제 그 평가액에 따라서 기분이 조금 이제 시장이 좀 산뜻하거나 아니면 좀 우울하거나 이런 게 좀 갈리긴 하거든요. 그렇군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네. 확인하면 내 그날의 기분이 결정돼 버리는 예, 거예요. 그렇죠. 네, 어쩔 수가 두 분도 없는. 그러세요? 나머지 두 분. 요즘 가격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코인이 요즘 있어요. 어. 도지코인이 최근에 가격이 3, 4배 막 올라가지고 이야. 아침에 일어나서 기분 좋은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도지. 도지코인은 근데 것 같아, 도지 얘기는. 지금 10월 달에 많이 오른 코인이 두 가지예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도지코인, 하나는 이제 마스크 네트워크라는 코인인데 두 개 다 이제 트위터 관련주예요. 그렇군요. 관련주라고 해야 되나? 관련 코인. 주식의 테마 종목이 오른 거죠. 그래서 많이 그 두 개 사신 분들은 적어도 2배 이상 벌으셨을 거고, 재밌는 점이 요즘에 환율이 워낙 들쑥날쑥하니까 네, 맞아요. 이게 환율도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까기 전에는 이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어제보다 얼마가 늘었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거래소로 한국 거래소로 들여와야지 이제 정확한 평가액이 나오는데 이게 달러 기반으로 아마 이제 달러 기반으로 사셨던 분들은 그렇게 될 거고, 국내인 경우에는 원화 입력도 가능한데 네네. 어쨌든 많은 분들이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요즘에. 일론 머스크가 그 강아지한테 트위터 티셔츠 입혀가지고 자기 트위터에 올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개 관련된 코인은 다 올라갔더라고요. 근데 저는 하나도 안 가지고 있어요.
아 그래요? 도지 체인이라고 아시나요? 도지 체인? 도지 코인을 기반으로 한 블록체인이 또 나왔는데 네네. 그것도 엄청 올랐어요. 아하. 오른 오른 거니까 그럼 네. 일단 기분 좋은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세 분은 그렇게 뭐 재밌는 일은 아닌 걸로 보면 되나요? 그렇죠. 뭐 사실 이제 도지코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주 오래 투자를 하셨던 분들 중에는 거의 없고 약간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뜨내기 투자성 그냥 쓱 이런 거.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코인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아신 분들은 그거 말고도 투자하고 싶은 코인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지코인 상대적으로 시선을 안 주는 거지. 근데 이제 이번에 많이 오른 게 도지코인.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를 이용해가지고 운용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운용을 할 때 그 새벽에 FOMC 결과, CPI 발표 이런 것들이 항상 미국에서 나오는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저희가 뭐 잠을 못 자는 날도 있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이제 뭔가 전략을 취하느라고 네네. 보통 뭐 CPI가 또 안 좋게 나왔다 이러면은 시장이 확 떨어지잖아요. 또는 제롬 파월 그 페드 연준 의장이 좀 완화적인 발언을 했다 이러면은 갑자기 주식 시장이 막 올라가니까 코인 시장도 거의 같이 올라가거나 같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따른 전략을 준비하고 또 세팅해 놓느라고 좀 새벽에 그렇게 잠 못 자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럼 진짜 이쪽 업계에 계시면은 아무래도 뭐 설령 퇴근을 해도, 그러니까 물리적인 퇴근을 해도 퇴근을 하지 않은 듯한 느낌이 많이 드실 것 같아요. 저 항상 뭐 어디 메타버스에서 살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고 있죠. 아, 이미 메타버스 속에서 살고 계시는 네. 세 분이군요. 광희의 메타버스죠 그것도. 아, 그렇죠. 그러니까 내 몸이 집은 왔지만 네. 내 정신은 메타버스 속에 계속 있는 거죠. 그럴 수 있잖아요. 어때요? 공감하세요, 동아님? 그래서 인위적으로 스위치를 좀 끄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어요. 아, 일부러? 자야 되잖아요, 사람이. 그렇지. 8시간까지는 뭐 많이 못 자도 그래도 뭐 5시간 정도는 자야지 다음 날 생활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매크로 미국 쪽에서 나오는 소식이 워낙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많이 보고요. 저도 뭐 FOMC 같은 날은 거의 5시까지는 5시에 자죠, 보통. 아이고, 고생이 많으시네, 진짜. 회계사님도요? 네, 이제 저도 그렇고 저희 회사 사람들도 그런데 네네. 이제 저는 그래도 담당하고 있는 영역이 이렇게 트레이딩 쪽은 아니라서 좀 일찍 자는 편이에요. 그것보다. 다만 세 분 중에서 그래도 팔자가 좋으시네요. 팔자가 좋으시네요. 그런 면에서는 그래도 한 5시간은 잔다. 그렇게 뭐 퇴근 못하고 뭐 물리적인 퇴근을 했지만 정신적으로 잠 못 자고 뭐 이렇게 하다가 자기 전에 좀 이렇게 떨린다. 과연 내가 자고 일어나면 이게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 뭐 하면서 잠든 적 많이 있으세요? 요즘은 거의 없고요. 네네. 이제 한동안 코인장이 막 변동성이 커질 때는 잠들기가 조금 이제 설레고 아니면 무섭고 좀 그럴 때가 있죠. 예. 꿈자리도 막 이상하겠다. 예, 그래서 막 뭐에 쫓기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코인 하시는 분들은 내가 무슨 꿈을 꿨는데 내 코인이 올랐다. 그래서 그 꿈을 공유를 하고 막 그런 거 이 꿈을 꿨더니 이게 올랐다.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 그래요? 저 최근에 신기한 꿈 하나 꿨는데 오, 그래요? 뭐예요? 최근이 아니라 어젯밤입니다. 이야, 따끈따끈하다. 어젯밤에 제가 일론 머스크 관련된 영상을 하나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찍고 잤는데 네. 꿈을 꾼 거예요. 멱살 잡는 꿈을 꾸셨나요? 멱살 잡는 꿈 비슷하게 꿨어요. 오. 그러니까 이게 저는 호재가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이 트위터 인수나 뭐 이런 것들이. 근데 도지코인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3-4배 올랐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근데 이제 그 전에 제가 그 해당 방송을 찍고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면 요런 일이 있을 거다. 나는 이제 얘기를 그 방송에서 하고 잤어요. 딱 아침에 일어나니까 꿈 내용이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럼 개꿈이 아니라는 거거든? 개꿈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 테슬라 말고 또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라는 기업을 하잖아요. 로켓 만드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저도 거기 가기 싫은데 그 로켓을 만드는 현장에 제가 있는 거예요. 꿈속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막 로켓에 막 태워요. 그리고 나는 막 타기 싫어요. 사라는 거지, 빨리. 우주에 가기 싫어 나는. 너무 힘들 것 같고 막. 하라는 거네. 사람들이 막 저를 계속 넣더라고요. 거기. 넣었어. 진짜 로켓을 타고 올라갔어요 하늘로. 와 하다가 깼어요. 그리고 도지코인이 진짜 그렇게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꿈꾸시면 좀 단톡방에 남겨주세요. 약간 그 신기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도지코인이 없었어요. 그게 이제 그러네. 문제죠. 그 꿈을 꿔가지고 막 지금 업비트 그 차트 보면은 네네. 계속 막 20% 30%씩 올라간 차트가 나와요.
근데 제가 그 꿈 꾸고 바로 샀으면 아마 한 두세 번은 먹을 수 있었을 텐데 이야. 저는 코인이 없었습니다. 아, 아쉽네. 이게 보통 자고 일어나서 분명 엄청 생생했는데 한 10분 있으면 기억 안 나는 꿈들이 되게 많거든요. 개꿈이죠. 네, 소위 그런 것들을 개꿈이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이것도 하는데. 개꿈이긴 한데. 그렇죠. 아 근데 재밌잖아, 신기하잖아. 그러니까요. 그리고 올라갔대잖아요. 그리고 꿈은 보통 이렇게 쫓기는 그러니까 다급한 일정으로 잠자는 사람한테는 꿈이 안 나와요. 아, 그냥 이렇게 푹 쓰러졌다가 일어나잖아요. 오. 근데 이제 보면은 요즘에 특히 이게 장이 되게 좀 평탄한 모습 지금 많이 떨어졌지만 지금 계속 이제 횡보하고 있거든요. 네. 이 횡보할 때 사람들이 많이 하는 투자가 선물 투자를 많이 합니다. 설문조사. 돈을 벌어야 되니까 가격이 안 움직이니까 요 조그만한 걸 이제 엄청 움직이는 거에 배팅 상방하방 배팅을 배팅을 크게 하는 거죠. 하는 레버리지로. 예, 그런 투자를 많이 하는데 이건 제 경험인데 만약에 이제 포지션을 제가 잡잖아요. 네. 잘못 잡았어. 그리고 그날 잠을 못 자요. 쇼 잡았냐 롱 네, 잡았냐. 제가 이제 떨어지는 쪽으로 베팅을 했는데 갑자기 막 비트코인이 이렇게 올라간다. 그럼 이제 손절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손절 타이밍이 있어요. 근데 이 타이밍을 못 잡았을 때 지나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막 이미 막 30% 40% 마이너스 되고 손절을 못 하니까 하는 사이에 그냥 이제 이런 상태가 강제 되는 거지. 졸업했다 그러거든요. 근데 왜 잠을 못 자냐면 내가 잠깐 잠들면 이게 이제 청산이 될 수가 있어. 빵원이 될 수가 있어요. 전체 100%가 다 사라지는 경우가 생겨. 그래서 실제로 이 경험담 같은 걸 보면 침대 옆으로 누워가지고 핸드폰을 붙잡고 이러고 있는데 잠깐 잠이 든 거야, 이 사람이. 갑자기 청산됐을 때 나타나는 애니메이션이 있거든요. 내 돈이 이제 사라지는 애니메이션. 네. 그런 게 이제 잠깐 눈을 떴다 봤더니 계좌에 잔고가 없어졌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머리 옆으로 이렇게 그러면은 뭐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뭐 포트폴리오를 보고 기분이 이런 상황이 아니고 아, 왜 내가 그 포지션을 그때 잡았을까 이런 후회가 이제 엄청 들면서 사실 근데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 비슷한 선물 거래 많이 하시는 선물 거래 많이 지금 하시는 동환님 같이 선물 거래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게 네. 얼마 전에 나온 한국경제 기사예요. 그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 간 암호화폐 전송액 그게 위안화를 넘어섰다라는 기사가 났어요. 그러니까 국내 역외 그 위안화 거래가 네. 한 30조 원인가 연간 그렇게 나오는데 암호화폐가 이제 해외로 나가고 들어왔던 암호화폐가 60조가 넘었대요. 그러니까 거기 기사에서 분석하기로는 장이 횡보하니까 국내 투자자들이 전부 다 선물 옵션 거래를 해외 거래소에서 하려고 이렇게 암호화폐를 많이 그 보내고 받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지금 선물 옵션 거래로 뭔가 이 지금 너무 지지부진한 이 장에 어떤 돌파구를 좀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요. 근데 뭐 정말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를 네, 저도 선물 거래는 안 하는 게 정말 많이 들어서. 그 문제가 진짜 문제 뭐냐면 많이 안 해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전문가라는 분들도 사실 이제 트레이딩 많이 안 하시는 경우가 많고 특히 선물 거래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이걸 좀 배우고 해야 되는데 배울 데가 없어요. 배울 데가 없이 그냥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아름아름 이렇게 전송해서 이렇게 하면 된대. 그리고 이제 뭐 카카오톡이나 이런 데 이제 리딩방 뭐 이런 쪽에서 아주 딱 트레이딩 그러니까 매수 매도에 필요한 정보만 알려줍니다. 네. 선물 거래의 위험한 점 뭐냐면 사람들이 이 레버리지라고 하는데 배수 투자를 할 때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를 못 하거든요. 픽을 주잖아요. 지금 여기서 롱을 치시면 됩니다. 뭐 네네. 이러면 그냥 하는 거예요. 따라서. 가령 이제 어떤 식이냐면 내가 이제 자본금이 10만 원 있어요. 10만 원 있는데 바이낸스 같은 거래소에서는 최대 125배까지 할 수가 있거든요. 이 125배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내가 오르는 쪽으로 베팅했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져. 떨어졌어요. 그러면 대략 한 0.8% 정도 떨어지면 내 돈이 없어져요. 근데 0.8% 정도의 등락은 되게 자주 일어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도박인 거예요. 약간. 그렇지. 이게 완전 마른 금융인데 사실 이제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이거 잘만 맞추면 약간 이런 생각이 드니까 사람들이 감각이 없으니까 자기가 직장인이다. 그럼 뭐 한 50만 원. 50만 원 없어졌어. 근데 50만 원 없어졌네? 50만 원 또 넣어. 저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교육 프로그램을 좀 짜고 싶은 생각도 사실 들어요. 좋은데요? 네, 왜냐하면 이게 생활이 안 돼요. 생활이 안 되고 포지션 한번 잘못 잡으면
24시간을 붙들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니까. 네, 그래서 이게 진짜 말 그대로 폐인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제 주변에도 정말 좀 누구나 알만한 기업에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요? 그 선물 거래로 정말 직장에서 벌 수 없는 그런 큰 돈을 만진 거예요. 아. 근데 그래서 그걸로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막 자랑을 하고 다녔는데 이게 선물의 끝은 항상 크게 읽는다라는 게 약간 정설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계속 그 방향성을 다 맞추겠어요. 참참참을 계속 10번을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그렇지. 되는데 그건 이거 안 네. 되지.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망한 거죠. 그렇죠. 망했는데 참참참은 이게 가만히 있는 것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여기 아니면 여기 가만히 있을 수도 있잖아. 근데 여기 이거 아니면 이거잖아. 여기 이거 아니면 이거잖아요. 네. 참참참은 이것도 있거든. 네. 아 조금 다른데 어쨌든. 그래서 계속 이제 네. 하다가 안 되니까 모아놓은 거 다 날리고 이제 대출까지 손을 대서 결국에는 이제 끝이 좋지 않았다. 아, 근데 주변이 다 그런 것 같아. 선물은. 네. 선물 옵션은 기본적으로 제로섬 게임이에요. 누군가는 다 이뤄야 되니까. 네, 이제 현물 투자, 주식 투자나 코인 투자를 현물 기준으로 투자를 하면 네. 장기 투자를 하면 할수록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그냥 시장의 성장과 함께 가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그것도 단기 투자, 단기 트레이딩을 하면 그것도 제로섬 게임이라 볼 수 있는데 선물 옵션은 장기든 단기든 그냥 무조건 제로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의 이 습성을 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가령 보통 이제 코인 투자 안 하시는 분들이 보기에 알트코인이 하루에 막 80%씩 오르고 저런 걸 어떻게 불안해서 투자를 해? 라고 하잖아요. 근데 선물 투자를 한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저 코인은 빵원이 안 되는 거예요. 영원이 안 되는 거야. 코인은 남아있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투자를. 별로 위험하다 생각 안 해요. 아,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야, 모든 게. 그러네. 상패가 돼도 어떻게든 지갑을 다른 해외로 옮길 수가 있으니까 별로 상패도 그렇게 크게는 네. 개의치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코인이 나오니까 막 알트코인 투자를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안 하시는 분들이 볼 때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야 저게 막 99% 떡락했대, 막 하락했대. 그럼 어떻게 이 생각하잖아요. 그거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실제로 알트코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다시 100%까지 오를 수 있어라고 생각해요. 제가 알트를 좀 들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저도 저런 마음이에요. 사실 거의 10분의 1 토막 난 코인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이제 알트를 계속 사 모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프로젝트에 대한 믿음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만 봐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파트너십 어디 하고 있네. 맺었네. 그러면 일단은 오케이 계속 가는 거야. 그러면 다시 불장이 오면 그 다시 뭐 10배 오르는 건 일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럼 저점에서 다시 모으자 이런 마음으로 투자를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죠. 네. 제가 요즘 PT를 하고 있는데 되게 신선한 얘기를 해줘가지고 요즘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네네. 저는 코인 투자가 어렵다고 생각했거든요, 항상. 왜냐하면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어려워요. 네, 어렵죠. 어려운데. 네. 근데 그분은 오히려 코인 투자가 쉬워서 한다는 거예요. 뭐에 비해서? 주식 투자에 비해서. 주식에 비해서. 왜냐면 주식은 일단 개장 시간 있고 막 장 마감 시간 있고 주말에 안 되고 막 이런 이제 변수들이 하나씩 있으니까 복잡하다는 거야, 생각하기. 근데 코인은 그냥 주말에 친구 만나서 술 먹다가 야 이거 한번 해봐 하고 그냥 바로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뭐 비트코인이 있고 알트코인이 있어 이렇게 설명하고 좀 사봐 이러면은 그냥 뭐 은행으로 돈 넣고 바로 살 수 있거든요. 주말이든 밤이든 낮이든. 그러니까 오히려 접근성이 되게 좋고 그 다음에 한 10% 20% 오르는 거 기대하는 것보다 한 하루 이틀 안에 2배 오를 수 있는 그 가능성 그거에 이제 엄청 매력을 느끼는 거죠. 알트코인 하나 잘 사면 2배 3배 가는 거는 뭐 요즘도 나오는 일이라서 그런 거 한번 이제 얘기해 보는 거죠, 친구들이랑. 그러면 그래? 나도 한번 해볼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진짜 주변에서 이제 코인 잘 모르는 지인분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주식 얘기하는 것보다 코인 얘기하는 빈도수가 되게 급증했어요. 최근 한 1년 사이에. 네, 맞아요. 왜냐면 이게 다 평등한 거야. 이게 주식은 어려우니까 기업도 분석해야 돼, 뭐 해야 돼.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돈을 크게 벌기 어렵다라고 오히려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코인은 그거에 비해서 다 모르니까. 시작점이 동일하다. 연봉 1,300만 달러래요. 연봉의 절반을 비트코인으로 받겠다라는 선언을 했었거든요. 프리랜서들은 최근에 크립토 업계에서는 거의 원화를 안 써요. 다 이제 USDT나 가령 원고료를 지급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용역비를 지급한다든지 전국에 생방송되는 TV에 그게 잡힌 거예요. 엄마 나한테 비트코인 줘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낸 거예요, 사람들이.
있대요. 이야.